그레이엄 영. 1950년 영국 런던 인근에서 태어난 그레이엄 영은 3살 때 어머니를 잃고 이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과 고립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3살 때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차갑고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정서 발달이 중요한 시기에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 인간적인 동정심이 결여된 성격으로 성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레이엄은 어린 시절부터 독극물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운동선수나 가수를 우상으로 삼는 동안 그는 독살자로 악명 높은 에드워드 프리처드와 같은 인물들을 동경했습니다. 그는 14세에 도서관과 약국을 드나들며 화학 지식을 쌓았고 약국에서 자신의 나이를 속여 안티모니 타르타르산염과 같은 독약을 구했습니다. 그 독약을 나의 작은 친구라고 부르며 늘 소지했습니다. 이후 그는 학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독약을 몰래 사용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친구들은 구토와 복통에 시달렸으며 일부는 심각한 경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15세가 되던 해 그는 자신의 의붓어머니를 독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화학 교사의 의심을 사게 되었고 교사는 그레이엄의 책상에서 독극물과 범죄 관련 기록들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그레이엄은 독살 실험을 했음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신 이상으로 판단되어 브로드무어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그의 독살 실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상용 월계수에서 청산가리를 추출하는 등 병원의 구조를 이용해 독극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 직원과 환자들에게 독을 먹였으며 한 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9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후 그는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판정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실수였습니다. 석방 후 그는 보빙턴의 한 사진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탈륨을 손에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후 그는 동료들이 마시는 커피와 차에 독약을 몰래 섞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이 심각한 설사와 경련을 겪었고 2명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보빙턴 병이라 불렀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레이엄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화학 지식을 자랑하며 오히려 의심을 샀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 독극물과 범죄 기록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그의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체포된 후 그는 범행을 자백하며 마음만 먹으면 전부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줬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1972년 재판에서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조용히 복역했으며 1990년 8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42세였습니다. 그의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었으며 독극물 범죄의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